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몇 문제만 보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 29번 휴 폐업에 관한 내용 한 문제하고 한 세 문제만 풀죠. 자,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신고 그러면 그 10가지 외우시죠. 이제 사전신고, 사후신고. 우리가 보통 그 결혼은 사고 치고 한다, 사고 치기 전에 한다. 결혼은 그래, 결혼은 사고 치고 나서 하지. 예, 갑자기 뭐 사귀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결혼했어요. 그런데 한 5개월 뒤에 애 태어나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그 10가지 안 외우십니까? 합격하기 싫은가? 제가 그거 해놨는데 그 저희 블로그에 합격하고 싶으면 외우라고. 10개는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다? 사후 신고 원칙이다. 그죠? 신고는 사후 신고 원칙. 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원칙.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인중개사법상 사전이 휴 폐업이죠. 휴업 등입니다. 가겠습니다. 29번. 68페이지에 그 기출 문제집입니다. 기출 문제집. 예. 기출 그 문제집 보시면 68페이지 거기에 29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휴업 신고서 그럴 때 사전 신고하고 서식이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휴업 신고서 서식에는 예? 68. 예. 기출 문제집에. 예. 그 29번.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상 개공해가지고 몇 개? 3가지. 제가 그랬죠.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이 2개고 그거 빼고 나머지 다 몇 개? 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공이 부동산 중개업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 하나의 서식인데 폐업 신고서에는 폐업 기간이 나올까요? 폐업일이 나올까요? 폐업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휴업 신고서에는 휴업 기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휴업 기간, 폐업일입니다. 2번이 틀린 거죠. 세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공이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해라. 제가 그랬죠. 휴업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거 기계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앞에 몇 초? 3초. 그리고 사전 등록증 첨부하니까 뭐다? 방문 신고. 그러니까 가로 열고 전자문서한 신고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방문 신고는 가야 되잖아. 그럼 전자문서한 신고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질문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조문을 읽으실 때도 포함과 제외가 있으면 반드시 끈을 읽으셔야지 포함이 제외인지. 그래서 휴업하고자 하게 되면 몇 초? 3초. 3호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업한다고 다 신고하는 건 아니죠. 그냥 기계적이에요.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인식 안 하고 그냥 딱 보게 되면 휴업, 폐업 등의 사전 신고라는 인식만 가지고 문제를 읽잖아요. 그러면 틀린 게 없어요. 개공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 질문이 맞아 틀려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 지문은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국어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국어적으로는 사전 신고라는 데 포인트를 둔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신고라는 걸 강조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건 법 조문으로는 틀려요. 왜? 이게 만일에 법 규정이 돼버리면 휴업하게 되면 하루를 휴업하든 한 달을 휴업하든 무조건 신고해야 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야 돼? 3호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특정을 지어야 돼요. 이대중사인지 일반적인 지문하고 법 조문은 기준이에요. 규정 아셨죠? 기준이에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이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휴업 앞에 뭐가 붙는다고? 기계적으로 3초가 붙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헷갈려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공이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한다. 폐업에 동그라미 하시고, 간판을 철거하는 이유는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다? 이전이나 폐업이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거나 하면, 그리고 명칭 표시 등이 위반되면, 저 간판에 이름이 잘못됐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간판은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된다. 간판 철거를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죠. 그때 간판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돼?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 하셨죠? 간판 철거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대집행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개공이 취약, 자, 취약 동그라미, 취약이나 임신이나 출산 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휴업은 몇 초 금지? 휴업은 몇 초 금지? 6초 금지. 아셨죠? 6초 금지. 요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요. 근데 주의하실 건 휴업 폐업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할까? 휴업 폐업은 언제 합니까? 하고 싶을 때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 필요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디 가냐 그러면 페이지 자 73페이지 보시면 일반 중개, 전속 중개가 나옵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서가 먼저 나왔을까요? 전속 중개 계약서가 먼저 나왔을까요? 아니면 일반 중개 계약서가 먼저 나왔을까요? 전속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조문은 이게 빠르죠. 22조, 23조인데 전속 중개 계약이 먼저 규정되어 있다가 일반 중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을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는 전속 중개 계약서를 뺏겨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서식은 똑같아요. 그렇죠? 다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전속 중개 계약서는 앞면과 뒷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앞면에 항목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6개 항목이 있어요. 사항이, 체킹이 6개가 있는데 1번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경우고 2번이 중개 의뢰인에 관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건 이 두 개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공이나 중개 의뢰인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건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차이점이에요. 이해하겠죠? 일단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같아 다르다? 같아요. 이해하겠죠? 다만 개공과 중개 의뢰인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1번에 갑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은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공을 정해서 자,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일반 중개 설명입니까? 전속 중개 설명입니까? 그러니까 의뢰인이 있잖아요. 의뢰인 한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 한 사람을 특정해서 하는 게 뭐다? 전속 중개. 여러 소장들한테 다 의뢰하는 게 뭐다? 일반 중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 중개 방식은 일반 전속, 일반 중개.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이 의무일 수 있을까? 없죠. 일반 중개 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전속 중개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죠? 의무라면 지금 우리는 다 위반한 위법이죠. 위법. 이해합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은 전속 중개 계약 설명하고 일치하지 않죠? 네, 2번가요. 개공이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 자체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정보 공개 의무란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다 누구 거예요? 전속 중개 계약의 그죠? 전속 중개 계약에서 개공이 부담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자 2주의 1회 이상이라고 기간 보이죠? 2주의 1회 이상의 줄을 딱 것이고 그럼 이거 전속에 나와요? 일반에 나와요? 그렇죠. 전속 중개 계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서 뒤에 문서 동그라미 네 번째
개공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 자, 전속중개계약서에 밑줄 꺼볼까요? 태수님. 예. 아, 이름 불러도 돼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학교잖아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불러주세요. 집에서 이름 안 불러요. 왜냐하면 동영상에 딱 녹화가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아, 태숙이 언니 또 왔구나 이렇게. 그죠? 좀 이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저 여기 보면 제가 10가지 외우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서면 관련 위반은 뭐라 되어 있던가요? 서면 관리 위반은 업무 그렇지.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죠.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을 안 했어요. 제재는 아니. 그럼 했잖아.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라고. 그 서면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서면은 3개밖에 없어요. 전속 중개 계약서,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그 3가지 관련돼서 뭘 안 했다 그러면 제재는 그냥 업무 정지야. 고민할 게 없어. 그러면 봐봐요. 4번에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즉 전속 중개 계약서를 안 썼어. 그러면 제재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서 딱 보고 뒤에 업무 정지 아니라고 보니까 바로 틀린 거예요. 이해했죠? 그다음에 5번 표준서식인 일반 중개 계약서와 전속 중개 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과다 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이 말 들어봐봐요. 지금 개공과 의뢰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이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만 알면 이게 공통점이겠어요? 차이점이겠어요? 공통점이지. 그게 맞는 말이잖아. 이해하겠죠?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의 차이점은 개업 공유사 뭐뭐하고 의뢰인이 뭐뭐하고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무 없는 내용을 다 끄집어내놓고 이 내용의 공통적 규정이다라고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이해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전속 중개 계약은 꼭 짚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82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그러면 정보망도 있잖아요. 딱 이 숫자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 4개가 기본이에요. 봐봐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보망 관련된 뭐 설명이다, 뭐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묻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렇지.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망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시도지사라 혹은 등록관청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고인정 있었죠. 고용인 인장 정보망은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령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진짜로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망을 이용하는 자가 누구 계세요? 그죠? 개공들만 이용해요. 개공들만. 그러니까 의뢰인은 이용이 안 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망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라고 되어 있고 개공이 나와야 되니까 의뢰인이나 일반인이 나오면 일단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 불러.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가 위반했잖아. 그죠? 위반하게 되면 취소인데 일단 정지는 없어요. 정지 처분은 없어. 근데 취소 처분이 재량 취소예요. 재량 취소니까 항상 뭐로 끝나야 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기본이에요. 이게 해야 된다는 놈이 이 부분하고 제끼면 돼요. 딴 거 없어. 그리고 만일에 이 반대로 자격 취소 나오죠. 자격 취소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자격 취소의 대상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 정지는요? 소공이고. 그죠? 이게 기계적이에요. 소공 그러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 자격 정지가 튀어나와야 돼. 자격 정지 그러면 소공이에요. 그럼 자격 취소는? 개공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알겠죠? 그 공인중개사 안에는 여러 개가 있겠지. 개공도 있고 소공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치가 기본이에요. 자격 취소에 관한 막 설명하고 있는데 개공이 나왔어. 일단 틀린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고? 공인중개사가 나와야 돼. 자격 정지 설명하고 있는데 개공이 나왔다? 이유 없어요.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건 고민하실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묻기를 질문이 나오면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자기 취소가 나올 거고 아셨죠? 소공이 나오면 자기 정지가 나올 거고. 그러면 재량 취소는 재량 취소 항상 뭐로 끝난다?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숫자는 간단해요. 531일 그랬죠? 여기 보면 6이라는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보망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갑자기 6이 튀어나왔어. 그 문제가 틀린 것은 이었거든. 실제 시험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보기가 몇 번이었냐면 5번이었어요.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딱 보니까 5번에 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5번 주고 끝나야지. 이거 1번부터 처음부터 읽고 있다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쓰니까 모자라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답을 찾는 것도 요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531이래요. 그리고 주의할 것. 이거하고 요거. 앞에 500명은 개공이에요? 공인중개사예요? 그렇지. 이거 개공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사 할 때 이게 1 있죠? 이건 공인중개사예요? 개공이에요? 이건 공인중개사예요. 이거 앞뒤로 바뀌면 안 됩니다. 이해하겠죠? 정보처리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이해하겠죠? 요거. 그리고 지정서 교부 그러면 며칠? 30일이에요. 운영규정 승인 그러면 3월이에요. 설치 운영 그러면 1년이에요. 이 숫자 말고는 없어요. 정보망에서. 딱 이렇게만 하면 답은 찾아져야 맞아요. 자, 그래서 하나만 볼게요. 11번 페이지, 82페이지. 보셨어도 한 번 더 봅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누가요? 국장은 끝에 가요?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에 줄을 딱 거세요. 그러면 지정 신청한다고 지정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며칠 이내에 지정 여부를 판단해 줘야 돼. 30일입니다. 예. 지정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30일 이내는 지정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된다. 이게 14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요거 하나. 두 번째,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자, 줄 거세요. 부가통신사업자 줄을 딱 거세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제가 딱 이 강의를 처음 여러분 뵀을 때 처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라고.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면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그게 부가통신사업자라 돼 있지. 그 법인이라고 돼 있어. 없는데. 그럼 개인이에요? 아니지. 개인이란 말도 없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법인, 개인 다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떻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렇게 나와요. OX. X. 그건 법인만 된다는 거잖아.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가통신사업자라고 놓든지 아니면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이렇게 놓든지.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자, 국토부령 줄 딱 것이고 국 동그라미 맞죠? 이게 대통령령이라 바뀌어 나오거든요. 페이지가 어디냐면 기출문제지 82페이지. 자, 그 다음에 가십니다. 3번 갑니다. 숫자가 보이시죠? 그러면 3개월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3개월에 동그라미 하시고 바로 밑에 운영규정 보입니까? 그러면 일치한다 그죠? 그리고 지정받은 날부터 밑줄 딱 긋고 그러면 지정 후 승인 맞죠? 몇 월? 3월 그랬어요. 지정서 교부는 며칠? 30일. 운영규정 승인은 몇 월? 3월. 누구의 승인일까요? 그렇지. 국장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장 승인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그랬고, 자,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운영규정 승인입니다.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돼 있죠?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자, 여기 거래정보사업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거래정보사업자인데 이거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개하겠어요?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 그럼 누구한테 주겠어요? 개공에게 주겠죠. 차별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다르게도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공받은 정보 말고 외의 것도 공개하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지정은 취소할 수 있고 몇 대 몇? 1대 1입니다. 이해하겠죠? 예, 이게 지정 취소와 1대 1, 즉 상치와 1대 1이 해당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요라는 것 중에 있었죠? 상치와 1대 1, 정임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오늘 어디 갈 거냐면 확인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가 어디냐면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요약집 갑니다. 요약집 54페이지. 요약집 54페이지. 자, 가겠습니다. 확인 설명입니다. 법제 25조.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확인 설명 사항이 주택임대차 관련한 내용이 4개가 추가가 됐어요. 원래 확인 설명 사항이 9개였다가 13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출제가 되겠죠. 뭐만?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부분에 설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가시죠. 25조에 보니까 자,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은 일단 딱 기억할 거면 하면 돼요. 교재는 제가 그랬죠. 혼자서 읽으실 때는 가능한 빠뜨리지 말고 다 읽으세요. 근데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형광펜으로 끄시고, 그럼 뭘 복습해야 돼? 형광펜으로 끈 것만 안 놓치면 돼요. 그러면 답은 찾아져요. 자, 확인 설명은 의뢰시사, 의뢰시 의무, 그 다음에 거래시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시에는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상대방은 일방입니다. 그리고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 시킨 게 뭐냐?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관련된 상대방은 쌍방입니다. 그리고 자, 설명서. 저거 위반하면 제재가 뭐겠어요? 알고 대답하시는 거 맞죠? 큰형가이죠? 자, 이게 서면 관련 위반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관련된 위반은 제재가 뭐라고?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 아셨죠? 그런데 원래가 확인설명 관련된 의무는 모두가 업무정지였어요. 업무정지였는데 확인설명이 미진하더라도 설명서 작성할 때 보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설명서 관련된 위반 전체가 다 업무정지였는데 이 확인 설명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시켰어요. 제가 객관적인 비교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느낄 때 그 제재에 대한 강도를 보면 제일 센 게 뭐겠어요? 3대3, 1대1, 절치, 상치, 업무정지, 500과, 100과 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업무정지였던 것을 완화했어요. 제재는요? 제재는 업무정지를 완화했어. 그럼 뭐 받까? 500가요. 예.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제재가 완화됐습니다. 이해됐죠? 왜 그런지 이해했죠, 금방? 미진하면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켰어요. 그리고 이건 입에 붙여요. 그 10가지 기억하셔야 될 중에 연수 확인 고지 안 하면 500원 이랬어요. 연수 확인 고지 안 하면 500원이라고. 연수 교육 안 받고 확인 설명 위반하고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는 500가. 이야기죠. 기억해야 됩니다. 연수 확인 고지 안 하면 500원. 자, 그러면 가요. 첫 번째 의뢰시입니다. 의뢰시 확인 설명하는데 중개 완성 시입니까? 완성 전입니까? 전 동그라미. 자, 교재 보시면서 중개 완성 전 그랬죠? 그러면 확인 설명할 때 나오는 금액은 실가일까요? 예정가일까요?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예정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에 나오거나 확인 설명서에 나오는 금액은 실가가 아니라 예정가입니다. 언제까지 한다고? 중개 완성 전입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중개 의뢰인에게 합니다. 근데 중개 의뢰인 그러면 숫자로 치면 1입니까? 2입니까? 즉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에요. 중개 의뢰인은 그러면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이전 의뢰인이 있고 취득 중개 의뢰인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확인 설명을 해주는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당연하지. 야, 너 그 집에 있잖아. 너 그 집에 벽에 금비 갔어. 도배가 엉망인데 이거? 그러면 좋아하겠다 집주인이.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인 중에서 권리를 많은 사람,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빠져버리죠. 중개 의뢰인에게라고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럼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설명을 위해서는 조사 확인하겠죠. 조사 확인을 하는데 이 조사 확인은 주의하실 건 중개 보조원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 설명은 중개 업무 수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개 보조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은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중개 보조. 이건 개공 등이 관한 개공 등. 자, 그러면 조사 확인을 한 내용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몇 개 있냐 하면 몇 개가 있어요? 13가지가 있습니다. 13가지. 늘었어요. 아셨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3가지.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13가지에 대해서 자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자 이거 공인중개사법상에 설명이 3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항상 설명되는 엔드가 와야 됩니다. 하고 하거나 하고입니다.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뭐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설명하고 자 그러니까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요. 아니면 표시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요. 그럼 설명할 때 말로만 하면 안 믿잖아. 그죠? 그래서 설명의 근거 자료를 교부합니까? 제시합니까? 제시. 교부 아닙니다. 보여줄 뿐입니다. 이걸 뭐 주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그랬는데 여기 조사 확인에는 개공이 조사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에 권리가는 사항, 내외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환경입니다. 자, 요거 실제 상환이라고 입에 보셔야 됩니다. 실제 상환인데 이거 지금 개공이 조사 확인한다 그랬어요? 물어본다 그랬어요? 실제 상환은요,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지 않습니다.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를 받거나 그리고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 상환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실제 상환이라는 자료는 요구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후 2시에 있잖아요. 오후 2시에 그 집에 안 내려갔습니다. 집을. 아파트에. 아셨죠? 집에 아파트 안 내려갔는데 집주인한테 물어봐요. 해가 잘 들어와요? 라고 물어요. 해가 잘 들어와요? 라고 물으면 집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예, 그런다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네 눈은 장식이가 그럴 겁니다. 오후 2시에 집에 안 내려갔는데 해가 잘 들어와요? 라고 물으면 집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네 눈은 장식이야 그러겠지. 하루 중에 해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잘 들어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1시에서 2시 사이겠죠. 해가 제일 높은 때 되시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집에 해가 안 들어오면 잘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지. 그럼 봐요. 그때는 물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밤 9시에 퇴근해가지고 안 내려갔어요. 주인한테 물어보겠죠. 해가 잘 들어와요? 라고 물어보면 이야기해 주겠죠.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해가 잘 들어오는지를 물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해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필요한 경우만 하는 거, 필요한 경우만. 아셨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해가 잘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눈이 장식이냐 이렇게 해주죠. 낮에 들어가면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원래 예전에는 탑층이나 1층을 잘 안 선호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저층은 장점이 많죠. 일단
키를 안 가져갔어도 바로 올라가면 된다. 맞죠? 그리고 아무리 굴려도 밑에 집에 불만이 없다.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 중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을 선호하는 집도 많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훨씬 나은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1층에 아무리 무슨 말 해도 있잖아요. 약간 습기가 있어요. 저층이라서 이 습기가 올라온다고. 1층은.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피로트 형태죠. 1층은 비었잖아요. 2층이 되기 때문에 딱 좋아요. 굴려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보통 2층에 그러니까 약간 어른분들,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애가 있는 집은 1층을 의외로 선호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1층은 아무리 무슨 말 해도 해가 안 들어와요. 단독주택의 가장 큰 단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라 보거든요. 1조 집을 막 이제가 창문을 1층에 있잖아요. 이 층고를 굉장히 높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 아니면은 1층이 별로 안 밝아요. 그래서 왜 정남 이제 남양 집을 좋아할까요? 그거는 해가 깊이 들어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죠, 해가 비치면 정남향이 남향이 있잖아요. 해가 안쪽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남향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많고 그죠, 애가 어린 집도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선호하는 방향이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왜 그럴까요? 해가 늦게까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 혼자 있거나 그러면 빨리 해가 지면 아셨죠? 그래서 퇴근 시간까지 해가 있는 집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남서향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죠. 어쨌건 이건 항상이 아니야. 뭐라고? 제가 지금 체크하는 이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럼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잖아, 그죠? 불응하게 되면 불응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게 되면 그 불응 사실을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 나왔어요. 뒤에 뭐가 올까? 설명 뒤에 뭐가 온다고? 하고가 와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한 번 들을 때 그냥 바로 기억하면 돼요. 설명을 하고 설명서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그럼 설명서에다가 기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한다는 말은 매도인, 임대인, 네가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확인 설명하는 내가 개공이 책임질 리 없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이 책임질 리가 없죠. 그럼 이걸 근거로 남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상황에 대해서 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료에 네가 불응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매도인,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건 협력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불응했을 때 따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협력해야 한다라는 말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예, 간접적으로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1번에 확인 설명해가지고 쭉 지금 체크한 부분 동그라미 딱딱딱 하시면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지금 확인 설명사항이 총 몇 개? 13개가 됐다 그랬죠? 그게 뭐냐? 오른쪽 편에 모아놨어요. 주택임대차 추가해가지고 4개 보이시죠? 설명사항 가운데 관리비 금액과 산출 내역,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보증금 중 일정액. 이거 뭡니까?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에 관한 사항,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민간 임대주 주택 바가지가 아니고 주택입니다. 주택이 아니고 주택 바가지 아셨죠? 주택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입니다.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이 몇 개? 4가지가 확인 설명 사항에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는 자료는 요구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자료 요구의 범위가 뭐라고? 두 번째 줄 가운데 실제 상환 입에 붙이세요. 실제 상환이요. 실제 상환 입에 딱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 상환.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자료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쭉 가서 설명 뒤에 뭐 온다고? 하고 동그라미 그리고 설명서에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시입니다. 두 번째. 거래시가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 체결 시 하는 말이거든요. 거래시입니다. 거래시에는 어떻게 한다?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를 작성을 합니다. 설명서의 작성인데 이 설명서는 법정 서식일까요? 임의 서식일까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서식은 모두가 법정 서식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쭉 배우시면서 접하게 되는 서식들은 뭐라고? 법정 서식, 표준 서식, 별지 서식. 아셨죠? 같은 말입니다. 법정 서식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임의 서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 빼고는 다 뭐라고? 기본이 원칙이 법정 서식입니다. 그리고 몇 종? 4종이 있습니다. 4종이 뭐냐면 1식 주거용 건물, 2식 비주거용 건물, 3식 토지, 4식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아셨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 설명사항까지. 그러니까 이 설명서는 중개 대상물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법정 서식이고 4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작성은 누가 할까요? 개공이 하겠죠. 소공은요?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요? 하면 안 됩니다. 설명서 작성이 중개업무 수행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의 작성은 누가? 개공이 해야 되고 소공이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하면 대여입니다. 이거 대여. 알겠죠? 그래서 설명서 작성이고 작성을 하는데 자 작성하고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서명 날인이 나옵니다. 자 서명 날인에서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입니까? 및. 자 그러면 이 우리 내용을 볼 때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오는 순간 딱 떠올려야 될 건 소공입니다. 서명 및 날인은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혼자보다는 둘이 책임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올 때만 뭐가 나와? 소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나오는 서식은 소공이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서명 및 날인이라고 되어 있는 서식이 몇 개 있어요? 2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말고는 소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공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인데 그러면 누가 할까요? 개공이 하겠죠. 개공이 하는데 만일에 개공이 법인이라면 자 대표가 주된 사무소 누구? 대표가 분사무소는요 책임자입니다. 주의하실 건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법인이잖아요. 하나의 법인이지만 이건 별개의 사무소입니다. 별개의 사무소.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하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대표와 책임자일까요? 대표 또는 책임자일까요? 또는입니다. 또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표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사무소에 관해서 나오는 가장 바보 같은 아셨죠? 틀리지 않아야 될 지문이 어떤 거냐면 분사무소가 나왔는데 대표가 나오는 거. 분사무소가 나왔는데 설치 신고 확인서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뭐야? 고민할 게 없어요. 그건 넣으면 안 돼. 분사무소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아셨죠?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대표와 책임자 또는 책임자 또는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공은 서명 날인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공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앞에 뒤에 붙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공이 10명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지문에 2개의 차이만 하면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이 지문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다시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거 맞죠? 그럼 2개의 차이가 뭐예요? 앞에는 소공 있는 경우에만 그랬고 뒤에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공 있는 경우에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제가 알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소공만 50명이에요. 근데 앞에 지문대로 돼버리면 매일 아침에 계약서에 도장 찍는다고 시간 다 가요. 왜? 50명 다 찍어야 되니까. 이해하겠죠? 50명이 아니라 50명 중에서 누가 그 건을 보조한 사람이 있겠죠? 해당 건을 보조한 소공만 서명 및 날인한다 이 뜻입니다.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만 나와요. 틀린 거 아시겠죠? 어떤 소공?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 혼자요? 함께라는 부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금방 드린 이 질문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들어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고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왜 있어? 다시 들어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고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O야 X야? X입니다. 그렇지. 예. 아무리 소공이 설명하고 다 했다 하더라도 누구랑 같이 해야 돼? 개공해야 돼. 개공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소공이 나오면 뒤에 함께라는 부사가 와야 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실수 안 하니까. 자꾸 문장을 읽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는데? 이해는 오해의 시작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냥 기계적으로 알면 돼. 그렇죠? 혼자서 읽고 문장상으로 맞나 안 맞나 따져요. 그걸 왜 따지냐고. 답만 찾으면 되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공이 나왔어요. 그럼 앞에는 뭐부터 해야 돼? 해당 중개 행위를 한 뒤에는 함께라는 부사가 와야 의무가 된다. 이러면 돼요. 됐죠? 그럼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돼요? 봐, 이 태수님, 이거는 있잖아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서명 및 날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지는 사람이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많은 게 좋죠. 그럼 왜 중개보조 보고 하지 말라는데? 이게 뭐 사인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냥 책임지는 건 괜찮아요. 책임은 지가 책임지겠다는데 개공이 도장을 딱 찍고 있어. 중개보조 옆에 가서 도장을 딱 두고 서 있는 거야. 나도 찍으면 안 될까? 그런데 니는 찍지 마, 시끼야 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찍는 이유가 뭔데? 예, 니 사고 나면 내도 책임질게 이러는데 그 좋은 취지를 아니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의 의미만 이해하면 그걸 부정할 이유가 없죠.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나오는데 중개보조원이 같이 책임지겠다는데 그걸 하지 말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공 앞에 해당 중개 행위를 한 이란 말이 붙었죠. 그러면 서명 및 날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의무죠. 그런데 중개보조원 앞에 해당 중개 행위를 한 이란 말이 붙어도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도 아니고 금지도 아니에요. 항상 뭐야 뒤에 할 수 있다가 온다. 그것만 알면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그리고 자, 요걸 교부하고 보존합니다. 교부하고 보존하는데 누구한테 교부하겠어요? 쌍방에게 하겠죠. 매도 매수인 다. 그리고 보존은 몇 년일까요? 3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3년간 보존하는 게 두 개 있었거든요. 앞에 뭐 전속 중개 계약서가 있었죠.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국 확대 3년 이러시면 돼요. 둘 다 몇 년간? 3년간 보존하는데 전속 중개 계약서는요. 국토부령으로 정해요. 기간이. 확인 설명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몇 년? 3년이에요. 전국 확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몇 년 만에 문 닫았을까요? 3년이요. 대략 3년 걸렸어요. 3년. 그죠? 자, 전국 확대 몇 년? 3년. 아셨죠? 이렇게 한번 탁 집어두시면 경면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부 보존한다 그럴 때 이 교부 보존은 누구만 합니까? 개공만 합니다. 개공만 합니다. 소공이 교부 보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거든요. 뭐 개공과 소공의 차이를 묻게 되면 딱 세 개만 알면 돼요. 뭐 확인, 교부, 보존 이 세 가지가 개공과 소공의 공통점 차이점이다 라고 보면 돼요. 차이점이다. 아셨죠?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위반했어요. 제재는요 500갑니다. 그러면 소공이 확인 설명 의무 위반했어. 제재는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자격정지. 그죠? 그리고 교부 보존은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거라고? 개공한테만. 그러니까 중개 소공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개공과 소공의 차이점 그러면 뭐라고? 확인, 교부, 보존. 됐습니까? 확인, 교부, 보존. 딱 세 가지 입에 딱 붙이세요. 그냥 확인, 교부, 보존. 이렇게만 하시면 정리가 다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56페이지에 설명서 관련된 부분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